네, 온라인 학습 시대에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뭔가 조금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해 드렸다면, 자, 오늘부터는 아주 새롭게. 네. 수학이 세상에 이렇게 재밌다니. 내가 이 재밌는 걸 지금까지 왜 안 했지? 난 빨리 수학을 할 테야. 수학을 정말 재미있게 할 테야. 빨리 했지. 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어드리는 아주 독특한 강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색다른 그런 또 강연을 들려주실 멋진 전문가분하고 이제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전혀 색다를 게 없는 우리 필근 씨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요. 예. 아니 되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 뭐 또 이게 갑자기 또 너무 많은 게 바뀌어버리면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제일 슬퍼하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자막 같은 거 하나 띄워주세요. 축 생존 이런 거. 아니 근데 뭐 우리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사실 네.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 수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그렇죠. 이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저희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의 생존보다는 이분의 생존이 더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네.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그 새로운 모습을 예고 드리면서 네. 오늘은 뭐 감히 이런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네요. 어떤 제목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 야, 있어 보인다. 야, 세상을 움직이는 그렇죠. 수학. 네. 과연 이 세상 곳곳에서 수학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나? 곳곳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수학의 진정한 매력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죠.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그 팍팍 그 매력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네. 수학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앞으로 이 수다학과 함께 알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가 확실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과학 같은 거는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이다. 뭐 예로부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줬다. 많이들 알고 잘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뭐 과학의 원리는 뭐 전기, 자동차, 그렇죠. 비행기 다 만들어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수학은 또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요, 이 수학의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매스매틱스의 어원을 따져보면 그리스어로 배운다라는 뜻의 만타노, 그리고 과학이라는 뜻의 마테마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 단순히 계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 네.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수학과 과학이 있어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살아 숨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진짜 선생님 같으세요. 그렇죠. 아니 그동안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가끔 막 아닌 것 같을 때 있죠. 예. 방송인이셨나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오늘 진짜 선생님 같은데요. 예. 등에서 식은땀이 네. 그래서 재밌는 강연으로 들으면 우리 친구들은 물론 또 학부모님들까지도 수학의 필요성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또 뭐 아무나 저기 모셨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아주 신경 써서 신경 써서. 대단한 수학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차길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길령입니다. 네, 우리 차길령 선생님 정말 많은 우리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계신 분인데 수다학을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요새 뭐 스포자도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아직도 이 수학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더 심각한 거는 부모님들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식을 확 바꿔드리고자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오늘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오늘 강연 진짜 더 재밌겠는데 평소보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신경 쓰는 게 물론 뭐 수학 개념이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줄까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실생활에서 수학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아, 너네 스티브 잡스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스마트폰 말고 사실은 너희가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인 이 토이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자들을 불러들였대.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미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더 생생한 입체감 있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대. 이게 바로 수학이야. 맞습니다. 수학이 없으면 인공위성이 대기권 밖을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요? 네, 어느 지점에서 어떤 속도로 가속해야 되는지 역시 미분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산이 틀리면 조금만 틀려도 추락할 수 있는 건가요? 미분이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그러게요. 걸 안 했다 내가. 그러게요. 그렇게 중요한 거를 나도 안 했네. 아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지금 TV 보는 친구들이 수학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나중에 미분을 맞닥뜨려도 좀 덜 거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들어본 거니까. 이게 그 미분이구나. 이거였구나. 반갑지. 이런 건 이제 아주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고요. 둘러보면 모든 게 수학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또 뭐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뭐 심지어 자연현상 속에도 수학이 숨어 있고요. 뭐 철학, 역사, 뭐 다양한 분야가 모두 수학과 접목돼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세상 속 숨은 수많은 수학 중에 가장 핫한 한 가지를 꺼내서 소개하면서 네. 우리 친구들에게 수학의 매력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된다. 이거 키워드랑은 진짜 확실히 또 뭔가 좀 다른 느낌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기대하는 마음 저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TV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차길령 선생님의 강연 속으로 빠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수학 DNA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위인전 속 수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과 같이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큼 위대한 사람들에게 요 수학 DNA가 있다는 사실. 자,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선생님, 그 사람들은 원래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수학 DNA를 갖고 있는 거는 수학자, 과학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과거 철학자들에게도 수학 DNA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파스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데카르트, 모두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철학자들은 이른바 철학자이면서도 수학자, 즉 투잡이 많았습니다. 자, 이처럼 예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 뒤에는 바로 수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인터넷 세상 속 숨은 수학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중에 뭐 인별그램, 얼굴책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얼굴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평소에 이 먹는 거를 좋아하는 필근이는요, 전 세계 맛난 음식을 소개하는 맛있는 친구들이라는 페이지를 팔로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떡볶이, 와플, 치킨 뭐 이런 맛있는 음식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이 필근이가 신이 나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열심히 이제 좋아요를 누른 거죠.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자, 이제 얼굴책 앱을 열기만 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사진이 가장 먼저 처음에 보여지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런 의아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자, 바로 이 속에 수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수학을 활용한 건데요. 이 알고리즘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얼굴책의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엣지랭크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엣지랭크 알고리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얼굴책에서 가장 많이 소통하는 친구의 게시물을 가장 상위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것만 같은 친구들의 게시물만 내 피드에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을 뭐 친밀도, 가중치, 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 받은 거를 우선적으로 내 피드에 보여주는 거죠. 자, 보통 게시물에 댓글 1개랑 좋아요 4개의 점수가 같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실은 정확한 거는 얼굴책 회사에서 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또 다른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과의 음을 들으면 모두 금방 알아채실 텐데요. 맞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뭐 땡플릭스.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땡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땡플릭스에서는 여러분의 취향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 영화를 만든 회사가 어떤 데인지,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군지, 이 영화가 뭐 액션인지 코미디인지를 다 분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영화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들끼리 묶어서 영화를 추천하거나 사용자 대신 아이템끼리의 수학적 거리를 계산해서 추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겨울왕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니언즈를 좋아한다면 이 겨울왕국과 미니언즈의 거리가 가깝다고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니언즈를 재밌게 본 사용자에게 겨울왕국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 횟수, 평점, 컨텐츠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사람들의 취향군을 추출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가 재밌어할 영화를 계속 추천해 주니까 뭐 우리가 한번 클릭하면 무한 동영상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신기한 수학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수학이 없으면요,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죠. 자, 그리고 또 지하철 노선도나 택배 배달 뭐 이런데 적절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데 자주 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제 수학이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수학은 존재하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숨어 있습니다. 자, 수학을 단순히 공부로만 접근하고 의무적으로 문제 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보다 쉽게 수학에 다가갈 수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그 알고리즘 진짜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어요. 신기해. 나 이거 어떻게 알고 내 취향대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겨울왕국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수다학을 좀 계속 봐주시면 겨울왕국 검색하면 이제 수다학도 같이 좀 나오고 뜨는 거죠.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궁금증이 좀 풀리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냥 야식 뭐 이렇게만 쳤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추천해 주니까 그렇지. 이거 신기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수학이었던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좋아하는 골고루 걸로. 먹어야 이 몸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용하는 SNS나 이제 너튜브 같은 데서 이제 내 맞춤형 자료나 영상이 뜨면 누가 날 훔쳐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다 수학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매일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뭐 깨똑 여기도 이제 수학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요. 네, 자 깨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네. 전파 교신이 필요한데 전파 교신. 이 전파 교신에 바로 부호 이론이라는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부호 이론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똑을 보냈는데 이게 어딘가로 이렇게 막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호로 바꿔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암호 이론이라는 건데 중간에 전파를 암호화하고 네. 다시 보거나 할 때 네.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쇼핑할 때도 뭐 결제하잖아요. 신용카드 결제. 네네네. 이때도 전파를 교신을 하는데 이때 주고받는 전파도 다 부호 이론이란 수학으로 암호화를 해서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진짜 그런 거 신기하네요. 하나하나가 다 수학이구나. 그냥 글자 하나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자, 네네네.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 오늘 첫 시간 인터넷 세상을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뭐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수학이 좀 생활 속에서 숨어 있는 거를 찾아보면요. 대표적인 게 그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교통. 교통. 그 중에서도 학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건너는 횡단보도. 우리 횡단번호를 건널 때 그 초록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네. 그 시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도 사실 수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불이 딱 들어오고 바로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것을 인지하고 그 입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7초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의 길이를 고려해서 그 두 개를 더해서 이 신호가 켜지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의 평균 보행 속도를 1m를 가는데 1초가 걸린다라고 계산을 하면 이때 만약
횡단보도의 길이가 15m다. 네. 그럼 우리 아까 진입하는데 7초 준다고 했죠. 예. 네네네. 그럼 7초에다가 15초를 15초. 더하면 22초. 22초. 22초 동안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맞아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동네에는 특별히 보행 약자가 많은 거예요. 뭐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 네, 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집도가 높은 곳이라면은 그렇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럴 경우에는 1초에 0.8m밖에 못 간다라고 계산을 하고 다시 시간을 더 산정을 주는구나. 하는 거죠.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북적북적한 네. 곳에서는 조금 더 길게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 네. 예, 예. 나 이게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 1초 1m 계산한 거는 쉽잖아요. 저학년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지, 그렇지. 후자는 뭐 0.8m면 이거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죠. 이거는 고학년들한테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뭐 흥미있어 하겠죠? 그러네요. 아, 이렇게 좀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좀 하나씩만 소개해줘도 정말 나를 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하나씩만 계속 나오네, 들려줘도. 뭐가. 우리 그 차일려 선생님이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딱 들으면 혹할 만한. 와, 나 진짜 수학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싶다. 막 이런 의지가 불타오르는 그런 얘기 하나 좀 딱 던져주시죠. 네. 부자 수학자로 알려진 이제 짐 사이먼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부자 수학자요. 이거 아, 벌써 그래. 재밌는데요? 예, 예. 한번 잘 들어볼까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조사할 때마다 이분의 재산이 올라가요. 그래요? 네.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어어. 그래서 요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또 그 사이에 재산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요? 재산이 네. 27.7조. 거의 28조죠, 28조. 근데 이분이 이제 수학으로 돈을 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세계 이걸 안 부자- 했다, 이걸 안 그러니까 했어. 27.7조면은 네. 이게 와. 세계 부자 68위. 아하. 아. 자, 원래는 이제 이 짐 사이먼스라는 수학자가 네네. 국방부에서도 일을 좀 했었거든요. 아, 국방부요? 네, 암호 해독하는 일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컴퓨터가 해독을 해줬대요. 그걸 보고 아 주식을 사고 파는데 이걸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 펀드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미래의 가격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수학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오. 이걸 통해서 이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투자를 직접 결정하게 만든 거죠. 네, 이게 이제 수학이랑 컴퓨터를 사용해서 사람보다 훨씬 빨리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을 찾아가지고 이제 싼 가격을 빨리 사가지고 또 이제 비싼 가격에 또 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막대한 차익을 거뒀는데요. 네. 뭐 전 세계 금융위기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을 때도 네. 이 사람은 1년 연봉이 무려 네. 3조였다고 합니다. 3조. 와. 1년 연봉이. 네, 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짐 사이먼스가 운영하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직원들의 대부분의 전공이 네.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아. 천문학 같은 오. 이제 순수 과학 분야 학위 소지자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분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오셨던 걸로. 맞아요. 2014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수학자 대회 때 한번 아, 그래요? 오셔서 연설을 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때 뭐라 네. 그랬냐면 네. 그냥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수학을 네. 정말 좋아하고 네. 즐긴다. 아름답고 나는 그냥 좋다. 네. 아. 근데 돈은 이제 28조를 번 거죠. 야, 좋아하다 28조. 보니까. 와, 네. 수학을 좋아했더니 28조가. 예, 아무튼 간에 이걸 보는 친구들이 아, 수학을 좋아하면은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동기 유발하는 데는 그렇죠. 예, 꼭 28조라는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요새 초등학생들도 주식 투자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다는 네, 얘기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수학 흥미는 물론이고 이제 수학 공부를 좀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뿜뿜 올라가는데 또 궁금한 것이 그 옛날에는 그 이제 수학이 뭐 요즘에 아까 우주선도 말씀하셨고 네. 뭐 신호등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도 되게 중요하게 쓰였을까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수학이 녹아 있는데요. 네네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그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아시죠? 아, 그럼요. 네, 뭐 한간에는 이게 뭐 실제로 발로 다 걸어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건 뭐 현실적으로 예, 조금 예. 불가능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국가가 소장하고 있던 지도, 그다음에 민간이 소장하고 있던 지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부족한 점을 메우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수학의 힘이 필요한 거죠. 아, 뭔가 그 조각 맞춤을 퍼즐하듯이 이걸 좀 잘 맞춰서 잘해야겠네요. 뭐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랬겠네요. 제주도가 막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그렇지, 안 되죠. 그렇지. 그렇죠. 또 이제 다 이걸 어디다 글자로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표시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호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너무 넓은 거를 다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없겠죠. 네. 일정한 비율로 줄이기 위해서 축척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뭐 대동여 지도에서는 16만 분의 1이라는 축척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야, 완전 수학이네. 진짜 수학에서 듣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네. 더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네. 647년에 신라 선덕여왕 당시에 만들어진 그 첨성대. 첨성대. 아, 유명한 분이 네. 유명한 분의 유명한 건물이 나와요. 그렇죠. 일단 뭐 드라마 때문에 다들 익숙하시죠, 뭐. 예. 그렇죠. 서양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구고현의 정리가 있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구고현의 정리. 네. 구고현이요? 9를 3, 네. 5를 4. 그러면 현은 5가 된다. 이게 이제 구고현의 정리입니다. 구고현. 27단으로 쌓인 첨성대의 높이는요. 9.1m인데요. 네. 이 받침돌의 이 한 변의 길이가 5.18m인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네. 이 받침대의 대각선 길이와 첨성대의 높이는 4대 5로 비례하는데요. 네. 이 첨성대의 윗부분의 지름은 2.85m, 아랫부분의 지름은 4.93m로 그 비가 3대 5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3대 4대 5의 비율로 이 첨성대가 건축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구고현의 정리 네네네네. 되네요. 네. 야, 진짜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그걸 그 시절에 다 그 비율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수학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네요. 진짜 그 옛날부터 와 대단한데 진짜. 수학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네. 진짜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필근식 코너 없어졌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니 또 동화 얘기도 지금 뭐 들을 게 없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지금 또 찾아왔죠, 제가. 네. 제가 또 이제 그 조선시대 이야기도 해주시고 지금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요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요거 비슷하게 더 재밌는 거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아, 수학 동화가 살아 있군요. 왜 자꾸 없애려고 그러세요? 없애려고 그랬습니까? 그냥 살아있는데. 없어진 줄 알았죠. 아니, 없어진 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 정말. 자, 오늘도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수학 이야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천재 수학자가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천재 수학자가 탄생할 만큼 수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수학은 토지를 측정할 때와 같이 실생활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조선의 임금 세종은 산학은 국가적으로 꼭 배워야 하는 학문이라 강조할 정도였답니다. 이처럼 일찍이 수학의 중요성을 알고 조선의 수학을 보다 쉽게 책으로 정리한 수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홍정하. 그는 수학책 9일집을 통해 500여 개의 수학 문제와 함께 간단한 계산법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바로 대나무로 만든 상가지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렇게 상가지를 세로나 가로로 놓아 숫자를 표현한 뒤 지금의 계산기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사칙연산은 물론 복잡한 방정식 문제까지도 척척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홍정하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수학 문제를 최대한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그의 끊임없는 연구 덕분에 복잡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주거나 토지에서 나올 곡식의 양을 미리 예측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 수학이 유입되기 전 조선만의 방정식 이론을 확립했으며 또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수학적 구조를 조선 최초로 완벽하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홍정하라는 훌륭한 수학자 덕분에 조선시대에도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답니다. 일단 저희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네. 뭐 가문의 영광이네요, 저는. 네, 그러네요. 같은 성씨시잖아요, 또. 예, 예.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위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알려드린다는 게 이게 참 보는데도 유익하실 거고 네네. 앞으로도 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없애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없애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로. 자, 홍정화 선생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홍정화는 그 훌륭한 업적과 천재성에 비해서 네. 많은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서양 수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아주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다는 것을 네.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은요. 네.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발견해가지고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기뻐한 아버지가 네. 이제 어떤 책을 사줬냐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사줬는데 네. 결국 파스칼은 이 책을 보고 기하학에 빠지게 되고 이 책을 사준 아버지한테 19살 때 네. 아버지가 세금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맨날 집에 와가지고 힘들게 계산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세계 최초 계산기를 파스칼이 19살 때 아버지한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뭐 그 어린 나이에 계산기를 만들었다고요. 아니 참.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자, 이 수학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갖고 있는 능력이나 호기심이 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계산기보다 더 대단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단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수학 이야기를 찾아내어 아주 재밌게 들려드려 봤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거를 내가 왜 안 한 걸까 도대체 어릴 때. 그러게요. 근데 이런 어떤 후회와 깨달음은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수학에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차길령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살아남은 거 축하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